자, 우리가 벡터도를 살펴보시면, 자, 요게 우리 전압 강화를 나타내는 벡터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기 선생님, 전기기사 2차 실기 또는 공사 또는 공사기사 이러한 우리 기사 관련 자격증 시험에서 이 벡터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가 있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설명해 드릴 이유는 여러분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벡터들을 여러분께서 달달달 여러분께서 암기하시라 이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해 차원에서 여러분께서 벡터들을 참고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벡터들을 보시면 이렇게 벡터 표시되어 있고 ER이라고 되어 있대요. 자, 이것을 우리가 수전단 전압이라고 하죠. 우리가 벡터를 표현할 때 일반적으로 전압을 기준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압을 기준으로 할게요. 자, 전압이 이렇게 벡터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 이제 전류 벡터가 있겠죠. 자, 전류 벡터가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자, 그러면은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 각도, 세타가 존재하죠. 물론 여러분들께서 1차 필기시험에서 이런 내용을 배우셨어요. 어떤 거냐면 R, L, C 단독 회로에서 R만의 회로에서는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다. 이런 얘기 들었었고요. L만의 회로에서는 어때요? 그쵸? 전류의 위상이 전압의 위상보다 90도 늦었었고요. 그 다음에 C만의 회로에서는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빠른 진상의 전류가 흐른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럼 여기선 세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R인지 L인지 C인지 잘 모르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부하는 뭐예요? 그쵸? L 부하죠. 일반적인 부하는 R과 L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위상각이 뒤지겠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예요. 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부하는 다 R과 L로 되어 있지 C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류의 벡터가 위로 올라가는 일은 거의 드뭅니다. 언제 여러분 이 C 벡터가 위로 올라가냐? 나중에 여러분 페란티 현상을 여러분께서 학습하실 때 그 벡터가 뒤집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뭐 그러나 지금 아직 페란티 현상이 아니라 전압 강화를 배우기 때문에 가볍게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저항의 전류가 흐를 때 전압 강화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자, 그것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잘 보시면 여기에 요 길이가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쵸? IR이 뭐예요? 그쵸? 저항에 의해서 생기는 전압 강화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이 세타와 어때요? 이 세타는 같게 되어 있죠. 왜요? 저항만의 소재는 뭐의 위상과? 전류의 위상과 동일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 가십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리액턴스에 의해서도 전압 강화가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 강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직각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왜 직각입니까? 저항과 리액턴스는 몇 도의 위상차? 90도의 위상차가 있죠. 그래서 그 직각을 표현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전체 전압 강화는 어떻게 구할까요? 그쵸? IR 더하기 IX. 근데 이게 벡터니까 바로 요 길이가 전체 전압 강화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송전단 전압은 전체 수전단 전압에 전체 전압 강화를 더한 이 대각선의 길이가 송전단 전압이 되는 거죠. 자,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식들을 이용해서 이러한 여러분 기본적인 벡터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압 강화의 오리지널 식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학문을 연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굳이 여러분께서 그 논리식까지 처음부터 그 근거식까지 끄집어내서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는 것이 여러분 학습 효과에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린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좀 이제 감을 좀 잡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께서 학습을 하셔야 될 텐데, 자, 전압 강화 아주 중요하죠. 자, 전압 강화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교재를 보시면서 따라오실 텐데 교재에 있는 내용이나 제가 판사하는 내용이나 대동소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필요한 내용만 적어가시면서 학습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전압 강화라는 것은 우리가 개념이 어떻게 됐어요? 송전단 전압에서 무순단 전압, 수전단 전압을 뺀 것을 뭐라고 한다? 전압 강화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송전선로는 몇 쌍이에요? 그쵸. 3쌍이죠. 송전선로와 배전선로는 아무 말 없으면 무조건 몇 쌍이다? 3쌍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오. 이건 여러분 상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송전선로에서 전압 강하는 송전단과 수전단 전압을 뺄 수 있는데 이 식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루트 3의 자, 몇 쌍에서? 3쌍에서예요. 3쌍에서의 전압 강하 루트 3 i의 가로 열고 r 코사인 세타의 플러스 x 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자, 이 공식 여러분께서 전력공학이라는 과목에서 1차 필기 때 학습을 하셨을 텐데요. 반드시 여기에서도 나오게 되니 반드시 암기하셔야 할 필수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R은 저항이고 코사인 세타 역률이겠죠. X는 뭐예요? 리액턴스. 정확하게 말하면 뭡니까? 유도성 리액턴스가 되게 됩니다. 뭐라고요? 유도성 리액턴스. 자, 이거는 사인 세타. 무효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또 우리가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 식에서, 자, 루트 3 내려오고요. 자, 곱하기 전류 I. 자, I를 한번 볼게요. 전류 I를 우리가 삼상선로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루트 3 곱하기 V 곱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P. 이렇게 여러분 충분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곱하기 다시 한번 써볼게요. R 코사인 세타의 플러스 X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자, 이 식을 여러분 가볍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 얘랑 어때요? 지워지죠? 그 다음에 얘랑 지워집니다. 자, 그럼 남는 것만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자, V분의 P에 가로 열고 자, 여기 1이죠. 그래서 R만 남죠. 플러스 X의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선생님 왜 갑자기 탄젠트 세타가 나왔어요? 아니죠.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지금 코사인 세타 A랑 지워졌죠. 그럼 코사인 분의 사인 세타거든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는 뭐예요? 탄젠트 세타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겠죠. 자,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삼상선로에서 전압 강하식을 유도할 수가 있을 거고요. 암기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전압 강하 2는 V분의 P의 R 플러스 X의 탄젠트 세타다라는 전압 강하 근사식이라고 하죠. 자, 얘를 뭐라고 하죠? 전압 강하 근사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식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식도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자, 그럼 그 공식이 지금 몇 개 나와 있어? 2개 나와 있죠. 공식이 2개 나와 있으니 여러분께서 혼돈이 되실 텐데 어떤 공식을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여러분께서 문제를 풀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얘예요. 자, P. 만약에 P 값이 주어지자면 근사식으로 푸는 것이 여러분 훨씬 편하시고요. P 값이 안 주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위에 있는 전압강 E는 루트 3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로 푸시는 것이 훨씬 더 편하십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어떻게 문제를 푸셔야 되는지 여러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